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5강 IoT 연결성 부여라고 얘기하는 내용으로 한번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소비자 측면에서의 IoT 연결 환경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집이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인터넷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IT 서비스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는 KT,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같은 곳에서 일정한 금액의 과금을 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안에 라우터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요거는 유무선 공유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TV도 있고 일반 랩탑 컴퓨터도 있겠고요. 게이밍 콘솔, 스마트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스마트 TV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죠? 셋탑박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연결이 네트워크 연결을 바깥으로 빼고자 할 때는 이 ISP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ISP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 SK, LG 같은 세 가지의 회사가 있겠고 외국에 있는 다른 클라우드에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는 또 다른 나라 ISP들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까지 나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 있는 이 수많은 M2M 네트워크 연결들이 홈 게이트웨이에 통신이 돼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홈 게이트웨이는 무엇이냐면은 집에서 바깥으로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중계 장치인데 우리가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같은 것들만 얘기를 했었죠. 게이트웨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우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의 원래 뜻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게이트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하는 장치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IT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음,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구축 사례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 핸드폰에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커다란 차량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약속 시간이 몇 시니까 그 시간까지는 일을 마치고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아니면 유압이라든지 아니면 공압 아니면은 센서를 갖다 내부적인 감시 카메라를 놔둬서 계속 졸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게 알림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환경들을 갖다 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융합 네트워크와 사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주고 또 관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죠. HVAC 기억하시죠? 아까 그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텔레폰, 파워, 데이터, 비디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보안 같은 것들이 서로 융합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융합된 네트워크 기억하시죠? 우리가 앞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화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방송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융합 네트워크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전원, 데이터, 비디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성이 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연결성이 부여가 되니까 확장성이 당연히 보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는 나오는 이제 연결성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그죠? IoT의 연결성이 부여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이제 연결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 클라이언트와 파일 서버가 있어요.
그럼 파일 클라이언트 서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파일 서버에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의미를 합니다. 내부적인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스위치에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그죠? 이거와 같은 어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파일들을 갖다 읽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웹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웹 서버의 서버 측에는 웹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동작이 되겠죠. 그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구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서버에 올려져 있는 이 웹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com, 네이버.com, 다음.net 이렇게 쳤을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페이지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웹 서버의 게시, 그죠? 퍼블리시드, 즉 게시되어 있는 이 파일들을 갖다 땡겨 와서 내 컴퓨터에서 보여준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웹메일 같은 형식들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메일 서버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메일을 읽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늘 쓰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특히 핸드폰으로 메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나 보통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 이제 메일들을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가 메일 설정하기, 네이버나 다음을 클릭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만 써주고 나면은 그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있는 메일을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파일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버, 이메일 서버 각각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단지 그 기능만을 갖다가 읽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접속을 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만을 제한적으로 쓰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뭘 쓴다고 그랬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버와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 클라우드에만 접속을 해주게 되면 언제라도 서비스를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때요? 글로벌이잖아요. 그럼 아시아 서버, 아시아 퍼시픽을 위한 서버들이 따로 있고, 심지어는 접속량이 많으면은 어때요? 각 나라마다 서버를 따로 둡니다. 그럼 그 서버들마다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분산시켜 놓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의 서버에 동기화가 되고, 각각의 조직들은 클라우드 내에 있는 다른 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페이스북 앱이라고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아도 되지만은 웹상에서 www.face.com이라고 쳐도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것이 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내 계정을 가지고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 데자네이로, 그죠? 리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들어간다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자기 계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럴까요? 그쵸?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분산 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액세스 속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느릴 수는 조금 느려진다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속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보안적으로도 향상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또 컴퓨팅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그 컴퓨팅, 즉 안개 컴퓨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웃기죠. 이것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만물 인터넷이다. IoT에 확장되어 있는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확장판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컴퓨팅 모델인데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안개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왜 쓴 거냐면은
안개가 이렇게 뿌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든지 잘 스며들어서 잘 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얘는 뭐냐? IoT 네트워크 모델에서 가장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엣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엣지 가장 마지막 종단까지의 그쪽에다가 분산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로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즉각적으로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이 될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원래는 뭐냐면은 여기 볼게요.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아까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이런 서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요. 모바일이나 노트북이나 PC에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뭐 외부적인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뭐 아니면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연결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포그 컴퓨팅 같은 이런 컴퓨팅 모델을 써주게 되면은 모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이쪽에 있는 엣지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끝부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나 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점이나 아니면 이런 공항까지도.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트래픽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다든지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서 너무 많으니까는 얘를 갖다가 어떤 것들을 줄여라 라고 다시 명령이 이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분산 컴퓨팅이 좀 더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장점으로서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IoT 환경에서 이 종단 장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무슨 공업 밸브예요. 그죠? 처음 보시죠? 저도 이런 쪽에는 기계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어떤 장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단 장치에다가 밸브 같은 거에다가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IoT란 얘기예요. 그죠? 휴대폰이나 랩탑이나 PC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종단 장치에다가 통신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종단 장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센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유나 가스나 광산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겠고, 도심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 일반적인 유틸리티들, 농업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의 센서들이 있을 겁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센서들을 갖다가 센싱을 해주고, 그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어기,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얘들을 제어해 준다는 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얘들을 제어를 해주려고 하면은 센싱한 데이터만 가져올 뿐이지 센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액추에이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작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왔다라는 것을 센싱해서 감지를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논밭에 수로가 흐르고 있는 것들을 물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럼 그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것들이 뭐예요? 밸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 같은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뭘로 움직이느냐? 유압, 그죠? 유체 압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체 압력을 사용하는 유압 작동기가 있겠고, 공업도 있어요. 그죠?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모터에 의해서 기계 작동을 하는 어떤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이런 전기의 액추에이터, 작동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작동기들은 보통 유압이나 공압이나 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센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센서를 해서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모터가 돌아가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작동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작동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죠?
통신 기능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IoT 환경을 예, 연결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죠. 자, IP를 이용한 사용 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한번 논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포그 컴퓨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개 컴퓨팅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80.15죠. 우리가 있었던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IP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센서. 어디죠? 소일 모니터링. 토양 센서란 얘기예요. 그죠? 수분이 얼마큼이 있고 어떤 요소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지 충분한지 넘쳐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로죠. 그죠? 배수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액추에이터가 있겠죠. 물이 흐르는 걸 갖다가 막아주고 다시 열어주고. 그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죠? 외부로부터 약간 좀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을 갖다 키우고 있는 그런 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차단막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액추에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줘요? IP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밑에 한번 보시면 TCP/IP를 지원해서 제어기의 기능을 생략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컨트롤해주는 어떤 제어기, 여기서 얘기하는 제어기는 뭐냐면은 IP 공유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게이트웨이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용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제어기가 이 안에서 센서가 감지한 어떤 값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고 사용자가 이쪽에 있겠죠.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이쪽에다 명령을 내려서 수로를 열고 닫고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IP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해지니까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이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그죠? 사용자들도 훨씬 편해질 수가 있겠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P 주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고정 IP 주소가 있고요. 자동 IP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윈도우에서 IP 주소 설정하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건데 IP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직접 IP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 그죠?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중계 장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원격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이 관리자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들을 갖다가 작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센서는 개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액추에이터는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회색으로 클라우드가 나와 있는 이 포그 컴퓨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클라우드 내부에서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센서하고 액추에이터죠. 그러면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는 IP 주소를 일일이 다 설정을 하기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불편하죠. 어렵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 한 100만 평 된다고 얘기하는데 센서가 한 10만 개 있다고 칩시다. 10만 개의 IP 주소를 센서를 갖다가 센싱을 한다. IP 주소를 다 따로 어떻게? 고정 IP 주소를 넣어준다. 힘들겠죠. 맞아요. 힘들어요. 이건 힘들기 때문에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전원이 들어오고 나면은 자동으로 IP를 받아오고 여기 있는 이런 주소들을 갖다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IP 주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동 IP 주소는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동 IP 주소를 쓸 거예요.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게. 왜냐하면은 컴퓨터를 키자마자 우리가 IP 주소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죠?
KT나 SK나 LG에서 사용하고 거기서 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몇 명일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설정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모든 기사들이 다 가서 그걸 다 해줘야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IP 주소를 처음에 컴퓨터가 부팅을 하면서 센서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처음에 꺼졌다가 켜질 때 전원이 켜질 때 자동으로 통신 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IP 주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게이트웨이에서 무선 신호를 뿌려주면서 자동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는 자동으로 될 수가 있지만 이 게이트웨이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언제라도 이 IP 주소는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없을 경우에 뭐 약간 좀 어, 누락된 환경이긴 하지만 제어기가 있는 경우에는 걔네들은 뭘 해준다? 고정적인 IP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늘 부팅할 때마다 똑같은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리자가 늘 똑같은 IP 주소를 쳐서 직접 얘한테 액세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센서들은 뭐예요? 굳이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얘들은 클라이언트에 가까워요. 서버는 주소가 늘 고정돼 있어야 되지만 클라이언트는 주소가 늘 고정돼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찾고자 하는 애들은 늘 이렇게 고정적인 IP 주소를 써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oT 환경에서 인프라 장치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죠. 와이어드 라우터라고 되어 있고 유선 라우터, 무선 라우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뭘 해주는 거냐? 그죠? 수많은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을 갖다가 IP 기능을 부여를 해줘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무선의 연결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큐잉 서비스 품질,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QoS라고 얘기를 하는데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상 데이터 전에 음성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전송한다.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방송을 본다든지, 그죠?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땡겨 오면서 동영상을 볼 때 보다 보면은 가끔 화질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인터넷이 혼잡할 때. 그죠? 근데 화상이 약간 깨질기는 하지만 음성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음성이 먼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화상이 깨지는 것이 먼저 발생이 되고요. 화상이 깨져도 음성은 먼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다가 음성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품질들을 갖다가 서비스 품질들을 감안을 해서 전송을 해준다는 얘기죠. 일단 고가용성.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라우터 스위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긴 멀티레이어 스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멀티레이어 스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TCP/IP 기억하시죠? TCP/IP에서 인터넷 계층,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라우터예요. 그리고 액세스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뭐냐면은 스위치예요. 근데 일반적인 스위치는 액세스 계층에 사용하지만 얘가 멀티레이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멀티레이어 스위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라우터의 역할까지 커버를 해주는 스위치란 얘기입니다. 그럼 스위치가 뭐 하는 장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예, 스위치는 여러 개의 장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묶어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라우터가 있어서 라우터의 데이터를 전송시켜 주면은 라우터가 얘를 갖다 적당하게 쪼개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잡아서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게 라우터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는 스위치 역할만 하고 라우터는 라우터 역할만 해줘도 되는데 스위치가 멀티레이어 스위치가 되면은 인터넷 계층까지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스위치가 때에 따라서는 라우터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라우터에 집중이 되는 데이터 트래픽, 인터넷 연결을 갖다가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자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부하가 걸리니까 그 기능을 부하 분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멀티레이어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용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의 엣지, 가장자리에 서로 연결되는 가장 엣지 쪽에다가 뭘 해주죠? 파이어월, 디바이스를 연결을 시켜주게 되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디바이스에다가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작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죠? 센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액추에이터,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수행을 해주는 작동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얘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제어기, 그걸 넘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이 직접 얘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 내용에서 한번 또 볼게요. 홈 네트워크에서 ISP가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컴퓨터 고장 시 수리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컴퓨터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홈 네트워크의 웬 장치에 대한 접속을 지원을 한다. 그죠? 웬 장치에 대한 접속을 지원하는 게 뭐죠? 예, 이거는 장비지 ISP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홈 네트워크에서 장치의 외부 데이터를 저용한다. 이건 서버에다 저장하는 거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암기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P2P, 응용 프로그램의 향상을 시키는 컴퓨팅을 의미한다. 아니죠. P2P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어기의 데이터를 센서로 전송하는 컴퓨팅을 의미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및 서비스에 대한 분산 컴퓨팅을 유형을 갖다 의미를 한다. 이거는 3번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또는 종단 장치와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유형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들을 의미를 한다. 4번이겠죠. 예. 그래서 제 5강 IoT 원리와 활용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